안녕하세요.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오늘도 야외죠. 하늘도 보이고 막 그러세요? 네, 이렇게 좀 시원한 공간에서 계속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살짝 들뜨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요.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그 뒷이야기 2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엄마의 고생한 이야기, 귀에 피 흘리지 않고 듣는 법,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엄마 얘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렇게 프로가 아니어가지고, 버튼도 안 누르고,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2번 듣게 됐는데, 살아온 인생이 엄마가 80이 넘다 보니까, 2번째 버튼을 돌려서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또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고 엄마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똑띠기 하라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앞에서 막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런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엄마 듣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그 성공을 열망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성공을 이렇게 열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대면해보자, 뿌리를 만나보자, 이런 취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곱씹어 봤을 때, 제 어릴 때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게 내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성공하면 엄마 고생해서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어요. 했었죠. 같은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꼬마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는 성당을 다니시는데, 대모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엄마 대모님 집 빨래를 해주셨어요. 일요일이라 저보고 가서 그 보따리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대모님이 이렇게 보따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좀 있어 보라고. 그러면서 더 갖고 오셔서 그 공간이잖아요. 보자기 이렇게 묶으면 내귀튼 공간 있죠. 거기다 더 이렇게 빽빽하게 빨래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다가 그게 너무 빨래가 많으니까 그게 풀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제가 그걸 다시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묶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뒷길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떠오르는 장면이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떠올릴 때, 오히려, 엄마가 되게 감사하고 존경스럽게까지도 하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는 왜 우리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실까?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좀 번듯하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엄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고생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또 저 얘기다. 그 시절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의 그 엄마, 30도 되지 않았던 엄마의 심정으로 들으니까 좀 더 잘 들리고 편안하게 들리고 애처롭게 들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손가락도 휘고 막 이랬는데 몇 번씩
장사하던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지겨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저 소리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말, 오로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일념으로 들으니까, 뭉클하기도 하고, 또, 나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낸 결과물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열망했었는데요.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 나 성공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제 성공의 목적이었는데, 엄마가 요즘은 엄마의 낭만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에서 그것이 달성됐으니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얘기 정리할까요? 반복되는 엄마 고생 이야기, 귀에 피 흘리지 않고 듣는 법, 딸도 말 좀 합시다. 팁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내가 한술 더 뜬다. 그래서 엄마가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 나한테도 맺힌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엄마의 그 고생과 함께 하느라고 보따리도 갖고 오고 막 이래서 막 너무 슬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꺼내봅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가 그 시절은 다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 시절 엄마가 되어서 들어본다. 지금의 엄마 말고 그 인생을 겪은 그 나이의 엄마가 되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나이와 견주어 이렇게 듣다 보면 엄마가 엄마의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엄마 고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참 고생스러운 것이지 엄마는 아닐 수 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는 그것이 엄마에게 힘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엄마의 얘기를 아주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